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한마디 들으면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프고, 오랜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에 서운함이 쌓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금방 잊는데, 왜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걸까요?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다치는 이유. 혹시 너무 가까워져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상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깊어진다는 진실 말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직장 상사도, 이웃 주민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가족, 친구, 오랜 지인,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거리 조절 실패에서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가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의 깊이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하고, 친구가 연락을 덜 하면 서운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외롭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증폭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하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되는 진실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은 가까워야 한다. 친구와는 허물없이 지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서로 다치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지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까워야 한다고만 배웠지,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 거리 조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한 번 다쳐도 금방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회복력도, 마음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 흔들리면 오래 갑니다. 잘못된 관계는 건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설치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조금만 두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고슴도치들은 정확히 어떻게 그 거리를 찾았을까요?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리를 두라는 건가요? 가까운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따뜻해지려 가까이 갔는데 왜 더 아플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고슴도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밤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가 떨고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때 저 멀리 다른 고슴도치가 보입니다. 아, 저 친구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좋아. 이제 괜찮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야! 서로의 가시에 찔려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외로울 때는 누군가가 절실합니다. 자식이라도 보고 싶고, 친구라도 만나고 싶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자꾸 만나고, 자주 연락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전화를 안 받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기대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만나나? 그렇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외롭습니다. 다시 허전합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평생 이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가까워졌다가 다치고, 멀어졌다가 외롭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난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춥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난 가족이 전부야. 친구가 전부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찔립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 고슴도치들도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지점.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도 춥지 않은 그 거리. 바로 거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까워지면 상대의 단점이 보입니다. 말투가 거슬리고, 습관이 신경 쓰이고,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힘들 때 나한테 잘해줬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결국 좋은 관계란 무엇입니까?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외롭지 않을 만큼의 온기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후에는 이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모든 걸 나누는 게 좋은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더 필요한 것은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아니라 거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라는 것을요. 너무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자식을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친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난 혼자가 좋아라며 모든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영영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거리를 찾습니까? 자식과는, 친구와는, 배우자와는? 각각의 관계에서 그 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그 완벽한 지점처럼 우리도 각자의 관계에서 그 지점을 찾는 법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휘둘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친구 약속 하나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누군가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평온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휘둘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차이를 단 하나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내면의 독립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TV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매일 연락하고 친구를 자꾸 찾습니다. 오늘 뭐 해? 나 심심한데. 언제 올 거야? 얼굴 좀 보자.
왜 전화 안 해? 나 혼자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바쁘다고 합니다. 친구는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면 더 외롭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도 평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바쁘겠지.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안정적입니다. 상대방도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자연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독립성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같은 6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 바쁩니다.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만남이 뜸해집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관계는 절박합니다. 제발 나 좀 봐줘. 나랑 시간 좀 보내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상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평온을 지키는 관계는 다릅니다.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아. 연락하면 반갑고 안 해도 이해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까? 만약 둘 다 그렇다면 이미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못하다면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을 채운 사람은 타인을 바라볼 때도 여유가 생긴다고. 자식이 늦게 오면 바쁘구나 생각합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요즘 힘든가 보다 이해합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나의 마음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의 거리도 제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받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내면의 독립성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미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혼자 있을 줄 아는 힘.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진짜 경계한 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끊임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해.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해? 돈은 왜 그렇게 쓰고 그래? 처음엔 조언 같습니다. 걱정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눈치가 보이고 내 선택이 틀린 것 같고 나는 항상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둘째, 감정 기복이 심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화를 냅니다.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삐쳤습니다. 무슨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이 말 해도 될까? 이 행동하면 화낼까?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해야 한다면, 편안하게 웃을 수 없다면, 내 말과 행동을 계속 검열해야 한다면 이미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저것 좀 부탁할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바빠서,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관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주는 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을 비워냅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넷째, 남의 불행을 즐기거나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지 않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 나는 그런 거 별로야. 그래도 이런 문제는 있잖아.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이런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래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간섭하는 사람은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친한 사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래, 이 사람도 힘든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점점 지쳐간다는 것을,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온이 사라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정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잘 보인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안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려면 조금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도 거리를 두어야 보입니다. 거리를 두면 사람의 진짜 성향이 드러납니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인지, 그냥 통제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말로 힘든 사람인지, 그냥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친구인지,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누구와 멀어져야 하는지가 말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으실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멀리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외로움일까요? 공허함일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나를 지켜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잘 정리한 관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들, 이웃들. 명절 때면 집이 북적였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외롭지 않아.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정말 편안했던 관계는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관계는 상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의무감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70대가 되어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누구를 많이 알고 지내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편안하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최적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벼운 친절, 적당한 거리, 절제된 기대. 이 세 가지가 관계를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친절, 무거운 친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크게 주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 더 샀는데 드릴게요. 지나가는 길인데 들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주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적당히 배려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얼굴 보고 가끔 안부 묻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절제된 기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 사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서로 부담도 없습니다. 해주면 고맙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차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불은 금방 식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립니다. 하지만 적당한 온기는 오래 갑니다.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고, 편안하지만 무관심하지 않고, 배려하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유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나면 편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기 전부터 피곤한 사람입니까? 전화가 오면 반가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뭐지 싶은 사람입니까? 함께 있으면 평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긴장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때 완성된다. 타인이 나를 편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까워서 아팠던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멀어지십시오.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던 관계가 있습니까?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나를 소모시켜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관계를 선택할 때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도 편안한 관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 많은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믿음이 가는 관계, 바로 이런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을 조금 덜 하고, 만남을 조금 줄이고, 에너지를 조금 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들,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길 때입니다. 집도 정리하고 물건도 정리하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혼자인 게 두려워서 누구라도 만나지 마십시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입니다. 진짜 평온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라도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는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매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들처럼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용기를 내셨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